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애플? 아닙니다. 엔비디아?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구글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파는 건 아이폰도 아니고 반도체 칩가 아닙니다. 구글이 지금 팔고 있는 건 바로 전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전기와 칩을 한 세트로 묶어서 AI 연산력이라는 상품으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구글은 지금 엔비디아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의 독주를 진짜로 흔들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구글 검색창이 사라지는 게 왜 오히려 구글한테 초대박인지. 세 번째, 구글 안에 잠자고 있는 182조짜리 황금알 이야기. 이 세 가지 다 들으시고 나서도 구글이 그냥 평범한 회사처럼 보이신다면 그때는 제가 틀린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독주. 진짜로 끝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0에서 80%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짜리 칩을 팔면 70에서 80원이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점유율 80에서 90%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사실상 원하는 가격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1990년대에 인텔이 PC 시장에서 CPU를 독점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구글이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무기는 바로 TPU B7, 코드명 아이언우드입니다. 2025년 11월 정식 공개된 이 칩의 스펙을 확인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연산 성능은 엔비디아 블랙웰 B200과 거의 동급이고 메모리 용량도 192GB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반도체 분석 매체 세미 애나리시스에 따르면 구글 TPU B7 서버의 총 소요 비용이 엔비디아 GB200 서버보다 약 44% 낮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성능을 내는데 드는 비용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이면의 얘기가 있습니다. 구글 TPU의 진짜 무서운 점은 칩 하나의 성능이 아니에요. 연결 규모예요. 엔비디아의 NBL72 시스템이 칩 72개를 하나로 묶는다면 구글 아이언우드는 무려 9216개의 칩을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쳐지면 42.5 엑사플롭스의 연산 성능인데 이는 현존 아닌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보다 24배 이상 강력한 수준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칩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수천 개의 칩이 병목 없이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구글이 엔비디아를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챗 GPT의 경쟁자 클로드를 만드는 엔스로픽이 최근 100만 개의 구글 TPU를 도입하는 대형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메타도 자사 데이터 센터에 구글 TPU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일부 대형 고객사들이 TPU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만 보냈는데 엔비디아가 즉시 30% 안팎의 가격 인하와 조건 개선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아직 구매도 안 했는데 엔비디아가 먼저 할인을 제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엔비디아의 협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의 중심에 구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글 검색창이 사라지면 주가가 뛰는 이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구글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커머스, 그러니까 쇼핑 영역입니다. 검색 점유율이 90%가 넘는데도 누군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땐 구글 검색 대신 아마존으로 바로 갔거든요. 아마존한테 커머스 시장을 빼앗겨 왔던 거예요. 이게 구글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뉴욕에서 열린 전미 소매협회 NRF 2026 행사에서 구글이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쇼피파이, 월마트, 애쉬, 타깃과 공동으로 개발한 UCP,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이라는 걸 공개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AI가 쇼핑의 탐색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표준 규격입니다.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등 20개 이상의 결제 기업이 지지를 표명했어요. 이게 왜 구글한테 대박이냐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구글은 고속도로 옆에 거대한 광고판을 세워서 돈을 버는 회사였어요. 사람들이 광고판 보고 다른 가게로 가면 구글은 광고비만 받고 끝이었죠. 그런데 이제 구글은 고속도로 자체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 전체, 물건을 찾고 비교하고 결제하는 그 순간순간에 구글이 직접 개입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맥킨지는 AI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 시장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조에서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화로 4,400조에서 7,200조 원이에요. 지금 구글의 광고 매출이 연간 약 250조 원 수준인데 이 시장의 일부만 가져가도 구글의 매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검색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검색창이 결제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글이 설계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구글 안에 잠자고 있는 182조짜리 황금알, 웨이모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버가 매출의 몇 퍼센트를 기사에게 지급하는지 아십니까? 약 70%입니다. 100원을 벌면 70원은 기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은데도 오래도록 적자였던 이유가 이겁니다. 기사 인건비가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비용인 거죠. 그런데 만약 기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70%가 고스란히 이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웨이모의 본질입니다. 웨이모는 지금 운전기사가 아예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오스틴, 애틀랜타, 마이애미 등 미국 내 6개 도시에서 유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당 4만 건 이상의 유료 주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웨이모 공동 CEO 테케드라 마와카나가 직접 공언한 목표가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주당 유료 주행을 100만 건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달성되면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의 매출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웨이모가 160억 달러, 무려 약 23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투자로 인정받은 웨이모의 기업 가치가 1260억 달러, 원화로 약 182조 원입니다. 세쿼이어 캐피탈, 안드레이슨 호로위츠 같은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자들이 이 투자에 참여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웨이모에 23조 원을 베팅했다는 건 하나의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자율주행이 더 이상 실험실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선언이요. 그리고 웨이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런던에서도 시험주행을 시작하며 2026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도쿄에서도 시범운행 중입니다. 또 현대자동차와 아이오닉5 5만 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차량 확보 문제도 해결하고 있어요. 2,500대 불과했던 차량이 빠르게 늘어날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언젠가 로보택시 할 거야 라고 꿈을 팔던 동안 구글 웨이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누적 유료 탑승 2천만 건을 이미 돌파했고 매 주행마다 데이터가 쌓이면서 안전성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인간 운전자 대비 사고율이 90% 이상 낮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지금 하고 있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TPU V7으로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클라우드 마진을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둘째, AI 에이전트 커머스로 지금까지 아마존에게 빼앗겼던 쇼핑 시장을 탈환하고 거래 수수료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웨이모가 로보택시 시장을 독점하면서 운전기사 없는 극강의 수익 구조를 글로벌로 복제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구글은 더 이상 광고 회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커머스 플랫폼, 모빌리티 제국이 동시에 작동하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순간이 언제가 될지 그게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질문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충분한 공부 후 본인의 판단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구글을 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빔의 서점에서는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빔의 서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